보통 우리가 거래소를 중심으로 1,000억 원 이상, 3일 이상 순매수가 들어오면은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외국인의 순매수세가 요즘 좀 좋게 들어오고 있죠. 6일 연속 오늘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를 기준으로 그 전에 4일 연속은 2,000억, 3,000억 원대 아주 큰 폭의 순매수를 단행을 했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세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는 어떤지 자세하게 수급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수급 포인트로 어떤 단어를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앵커님께서도 또 이제 외국인 수급을 말씀하셨는데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수급 포인트는 외국인과 환매입니다. 환매는 이제 국내 기관 쪽이 되겠죠. 자, 4월 우리 증시 출발이 지금 여의도의 벚꽃만큼이나 지금 화려하게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벚꽃이 피기도 했는데요. 지난주 후반부터 외국인 매수세가 이제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항상 우리는 뭐 단발성보다도 연속적인 팩트가 중요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겠고, 또 어제 외국인 매수의 상황 같은 게 오전 잠깐 뭐 마이너스 나다가 오후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섰죠. 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분기말 수급 구간을 넘어서까지 매수가 들어왔다는 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오늘까지 외국인 매수가 또 수급이 이어지면서 현재 외국인 매수는 어떤 분기말 수급의 어떤 요인 외에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우선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우리가 항상 신경을 쓰고 있는데 미 증시는 거의 보니까 뭐 되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어제 올랐던 게 옐런 의장 같은 경우 멘트가 나왔죠. 거기서 우리가 확인했던 것은 방어를 확실히 해주겠다는 겁니다. 경제 지표가 지금은 잘 나오면 잘 나온 대로 올라가고요. 나쁘게 나오면 또 옐런 의장의 어떤 방어력이 또 기대되는 어떤 분위기, 그런 분위기죠. 작년에 그랬었죠. 중국 역시도 마찬가지로 어제 통계청에서 중국 당국의 발표와 HSBC에서 발표한 것이 약간 다르긴 한데 그 지표의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것보다도 사실 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중국 정책 당국의 어떤 액션 기대감, 그게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는 이미 뭐 수면 아래로 내려가 버렸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 이런 완화된 분위기 속에서 이머징 자금 유출이 많이 둔화되고 있죠. 거기다 일부 유입된다는 얘기도 있고, 더불어서 일본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좀 이탈하더라, 이런 소식들. 자, 이런 것들은 국내 외국인 수급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은 계속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팩트가 가장 중요한데 그 외국인의 수급은 아마 지수의 방향을 결정할 겁니다. 향후에도 계속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점진적인 어떤 지수의 상승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환매도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지수가 1960포인트를 넘어서면서부터 해서 다시 국내 펀드로의 환매가 나오고 있다는 점. 자, 이 부분 지난 3월 27일부터 보시면은 일평균 약 1,000억 정도의 금액이 안 나오던 환매입니다. 이게 일평균 1,000억 정도의 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부담을 주고 있는데 아마 상승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작년도 보면은 외국인 매수세가 뭐 한 7월부터 들어왔지만은 가파르게 들어왔던 게 한 9월 정도부터 가파르게 들어왔었죠.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해서. 그래서 지수를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 당시에 환매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 환매가 지수의 상승 속도를 좀 완화시키는, 떨어뜨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지수의 방향은 작년을 통해서 보더라도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하고 그 속도는 환매가 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당시에도 지수를 꺾은 것은, 마지막에 꺾은 것은 환매가 아니고 외국인이었다는 점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2,000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되면은 아마 상승 속도는 완만해질 겁니다. 하지만 시장의 안정성은 더욱 높아졌죠. 거기다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치고 나가면서 또 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후발에 있는 박보 과대주라든지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움직일 여지가 더욱 커졌다, 이런 분위기가 되겠고, 특히나 이제 거래소 지수가 이제 올라갈수록 좀 부담을 많이 느낄 겁니다. 저항을 느끼면 느낄수록 아마 추세가 돌아 나온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더욱 액티브해질 것이다. 이 점도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을 듣고 보니까 양대 시장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어느 정도 포인트를 모색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업종별로 또 종목별로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 비교적 큰 폭으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려놓고 있네요.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예, 외국인이 이제 시장을 잡아주고 있다는 게 보이는 것은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를 동반해서 대형주들을 잡아주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지 않겠습니까? 외국인 오늘도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서비스, 철강, 화학 쪽에 살짝 좀 매도가 나오고요. 나머지 이제 계속 매수를 했었던 전기전자, 운수, 장비, 금융, 유통, 뭐 증권까지 오늘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조금 틀립니다. 뭐 유통통신, 전기전자 쪽에 살짝 매도가 나오고요. 반면에 이제 서비스 업종, 화학, 운수 장비 쪽에 이제 매수가 많이 잡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놓고 보면은 약간 성격이 틀리죠. 좀 돈이 넉넉하죠. 환매가 안 나오니까. 자,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기아차, SK 하이닉스, 뭐 삼성증권, 삼성중공업까지 업종 대표주에 대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화학은 물론 오늘 안 보입니다만 업종 대표주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지수를 잡아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기관들 같은 경우는 돈이 좀 부족합니다. 항상 부족하고 특히나 이제 3일 연속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환매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다른 방향이죠. 기아차, LG화학, LG전자, SK하이닉스, 한질칼 같은 종목. 한질칼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조금 악보 과대주 쪽에 아직은 조금 치우쳐 있는 그런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쨌든 수급 같은 경우는 양쪽 모두 상당히 좀 완화가 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외국인의 어떤 대형주 매수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의 입장에서도 투자 전략을 어느 정도 조금씩 지금 변화를 시키기 시작해야 될까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사실 뭐 큰 흐름에 변화를 줄 건 없죠. 지금 시장 자체가 아직은 뭐 박스권 돌파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2060이 상당히 중요하죠. 우리 환매를 통해서 볼 때.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직은 박스권이라 봐야 되겠지만은 결국 아까 수급만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거래소의 어떤 방향은 외국인이 결정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팩트 자체가 계속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또 거래소의 어떤 그 속도, 그 올라가는 속도는 환매가 결정할 겁니다. 점진적 유출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수는 완만한 상승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항상 외국인은 뭐 늘 매수를 했으니까 어떤 큰 변수는 안 되지만은 중요한 게 이제 국내 기관의 수급이 항상 어떤 변동성을 키웠지 않습니까? 최근에 다시 매수로 전환을 했죠. 해서 양 시장 모두가 우호적이고 양립이 가능한 시장을 그렇게 보시고요. 해서 순환매 자체가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룸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거래소든 코스닥이든 건강한 순환매가 계속 돌 것이라는 관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 시즌이고 아직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장이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너무 연동된 매매는 하지 마시고 실적이 좋은 종목이다. 실적 호전주다 그러면은 너무 잦은 매매보다는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게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계속해서 좀 장기적으로 실적 호전주에 역시나 관심을 갖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